파워 트레이닝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 구호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야 하고 시작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네, 오늘은 김승철 사장님의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센스쟁이 부럽다. 네, 김승철 사장님의 보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살짝 봤는데 아니 보상을 파워포인트로 다 만드신 사장님 처음 봤어요.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드셔가지고 원래 30분인데 1시간을 주기로 특별히 네, 그렇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룹에서 항상 웃음을 주시는 네, 너무너무 멋진 김승철 사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TOG 우리 사랑하는 TOG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TOG 청지기 김승철입니다. 요번에 제가 새롭게 수식을 한번 달아봤어요. 그 TOG의 그 T자 안에다가 이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청지기란 말은 보통 이제 문지기 또는 이제 종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TOG를 섬긴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수식어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자, 이제 보상 플랜. 우리가 이제 보상 플랜을 이제 풀어드리려고 만나는데 고객을 만나는데 그 만나자마자 앉혀놓고 자 이제 보상 플랜 시작하고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사전 작업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인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전 작업에 대한 그 내용을 제 스타일로 한번 시나리오를 준비해봤어요. 이제 여기까지 다 이제 말씀드리려면 이제 시간이 너무 가니까 여러분들 이제 특히 저도 초기 사업자지만 저보다 더 신규 초기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참고하시라고 좀 만들어봤고요. 다 찍으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또 라이프 스타일 각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하는 그 시나리오예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자,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신가요? 하면 질문하면서 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라이프 스타일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라이프 스타일은 보통 이렇게 시간적 여유나 경제적 자유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는 5가지 타입이 있어요. 근데 첫째 타입은 둘 다 없는 경우고요. 두 번째 타입은 또 한쪽이 없고 또 세 번째도 한쪽이 없고 그러나 이제 네 번째는 둘 다 있는 거죠. 시간적 여유도 있고 또 경제적 자유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다 있지만 건강이나 친구가 없는 거예요. 건강도 많이 불편하고 주변에 친구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것도 뭔가 좀 불편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제 5번째 타입은 이 경우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건강과 친구도 다 좋은 거예요. 얼마나 이상적인 스타일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상적인 타입 5가 같은 그런 스타일로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하자면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현실 점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현실 점검 들어갑니다. 자, 지금 사장님들 지금 특정인을 내가 이제 하지 않고 저 사장님들 모두를 한 사장님으로 엮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사장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0
30살이요. 지금 다 나와 있는 거 보고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요즘 뭐 안티에이징이고 뭐고 해가지고 지금 노화를 막아라 그런 시대잖아요. 그리고 거기 맞춰서 의료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또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장님은 지금 몇 세 정도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세요. 100세. 그것도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이렇게 맞춰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안 나왔어요? 이런 실수를. 자, 100세까지 살고 싶으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30이시고 앞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니. 얼마까지 더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50요? 60요? 지금 우리 현행 법상 정해진 정년퇴직 나이는 지금 65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헐헐한가요? 아니요. 아니죠. 지금 오히려 그보다 더 뭐 50세라든지 40세까지도 공고퇴직이나 희망퇴직을 통해서 일찍 퇴직한 사람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그래도 이제 최대치로 올려서 6세까지 일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60세 이제 정년 퇴직을 해서 100세까지 사시면 몇 년 동안 살아야 되나요? 40년이죠. 그 40년 동안 별 이제 경제 활동이 없이 이렇게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노후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 정도로 노후 대책 40년 동안 할 수 있을 정도 어디 돈은 다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면 그 생활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달에 얼마 정도 생활비로 쓰실 수 있겠어요? 300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한 달에 300만 원씩 쓴다고, 생활비로 쓴다고 생각해보고 1년이면 얼마죠? 3,600. 빨리, 근데 생각처럼 빨리 계산은 안 나오네요. 3,600이죠? 거기다 이제 40년 동안 또 모아야 되니까 40년이면 얼마 될까요? 3,600에서 4면은 4, 6, 24, 4, 3, 12? 14, 4천이 되겠네요. 그죠? 제가 급해서 먼저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우리 초기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이거 계산할 때 옆에다 핸드폰 계산기 놓고 하시나요? 네. 왜 계산기 놓고 또 그 앱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계산기 앱을 찾아 들어가서 일일이 눌러서 가지고 한참 계산 소수점까지 계산하시나요? 그래가지고 다 계산한 다음에 또 쳐다보면은 그분 표정이 어떻게 있을까요? 하품하고 있지 않을까요? 좀 동공이 좀 허옇게 되고 너무 좀 그런 지루한 표정으로 좀 짓겠죠. 그래서 저는요 이런 계산할 때도 절대로 그 계산기를 가지고 안 하거든요. 계산기 또 상대방한테 고객한테 오히려 계산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부탁도 하는 사람 있나요? 네. 절대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건 계산할 때도 잠시라도 집중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계산도 같이 좀 물어봐가면서 자꾸 질문하면서 계산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멈춰 되면 그냥 구구단도 한번 시켜보세요. 응? 2는 뭐니? 하면서 속으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14억 4천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이 14억 4천이라는 돈을 이 40년 동안 은퇴 후에 다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가요? 이 많은 돈을?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돈을 지금부터 은퇴하기 전까지 60세까지 30년 동안 그만한 돈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걸 저축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14억 4천이라는 돈은
이거는 그대로 쓰지 못하고 그대로 저축해야 할 돈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고 하고 한 달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하시죠? 네. 그 직장 생활하면서 한 달에 어느 정도 저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50만 원. 네? 아니 저축이 아니군요. 얼마나 버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쓰면서 보내야 되니까 네? 700, 600 이상 보내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럼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14억 4천을 그러면 얼마 한 달에 얼마 정도 저축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14억 4천을 1년 동안 계산해가지고 나누면 어떻게 되죠? 12로 나누면 보통 144라는 거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12 곱하기 12 하면 144.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30년으로 다시 나누게 되면 14, 4천을 12로 나눠가지고 12가 나왔죠? 그러면 30으로 나누니까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우리가 저축할 돈이 400만 원씩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 푼도 못 씁니다. 그대로 꼬박꼬박 저축해야 될 돈이 400만 원 한 달에. 이게 다인가요? 우리 생활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생활하는 데는 얼마나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300만 원. 300만 원요?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 2인 가족 같은 경우는 뭐 한 조금 더 줄인다고 하더라도 보통 4인 가족으로 해가지고 결혼하고 자녀도 있잖아요. 자녀 양육하고 양육비 들여다고 해서 한 300 정도로 치면은 그러면 결국은 내가 매달 만들어내야 할 돈이 벌어야 될 돈이 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700만 원 벌 수 있나요? 한 달에? 아니야. 저도 그 정도는 못 벌거든요. 사실 이걸 넘어서 이렇게 버는 사람도 간혹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게 고정적으로 매달 우리가 혹시 무슨 일이 있거나 일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고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저 먼저 나왔네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만한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은 미국 전역의 센세이션이 이렇게 아주 베스트 작가이거든요.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라는 그 책을 내가지고 얼마나 돌풍을 일으킨지 몰라요. 그런 유명한 작가고요. 그다음에 기업가이기도 하고 투자가이기도 해요. 더군다나 지금 현직 미국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제 그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그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현금 흐름의 4분면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의 4분면은 결국 돈과 시간을 버는 방법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 세상에는 그 어마어마한 그 직업이 있잖아요. 그 직업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5만 보통 5만 가죠. 그래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보통 그 전 세계적으로 직업인 수가 50만 개 지금 미국만 해도 50만 개래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50만 개. 우리나라는 얼마냐면은 40개 이상이 된대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그 외에 소소한까지 따지면 엄청나게 직업이 많은 거죠. 그런 직업들을 다 모아가지고 4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놨어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래서 그게 뭐가 있냐면은 ESBI라고 이 4가지 형태의 그 직종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 분류를 해가지고 월급쟁이 직장인을 가리켜요. 결국 한마디로 셀러리맨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는 셀프 인플로이드라고 해가지고 자영업자 또는
변호사나 의사 같은 그런 전문의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B는 비즈니스 오너라고 해가지고 사업가, 또 I는 인베스터라고 해가지고 투자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ES 분면에 보면은 이제 이쪽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95%가 이쪽에서 다 쏠려 있대요. 그리고 그 나머지 5%가 이쪽 분면에 다 저기 몰려 있고요. 결국 인구수 한 100명으로 따지면 100명에서 95명이 다 이쪽 분면에 지금 다 속해 있는 거고요. 겨우 5명만이 이쪽 분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러면 돈은 어디에 다 쏠려 있을까요? 돈은 어디한테 다 몰려 있을까요? 돈은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5%만이 이쪽 분야에 지금 몰려 있고요. 나머지는 95%는 이쪽에 다 몰려 있다고 해요. 이거라도 돈을 1억으로 한번 따져봐요. 이렇게 우리가 월급쟁이로 자영업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해서 돈을 많이 벌지만 결국 1억으로 칠 때 500만 원밖에 못 가져가요.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악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걸 벌으려고, 내가 가져가려고. 나머지 9,500만 원을 이쪽에서 다 가져갑니다. 결국은 이쪽 분면에 있는 분들은 이 가난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가난은 면치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시간하고 또 노동을 가지고 돈하고 맞바꾸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월급쟁이 직장인들이 가장 그 로망하는 분야가 어디인지 아세요? 나중에 꼭 뭐 사업을 해보겠다고, 장사를 해보겠다고 항상 로망을 가지고 그 돈이 이제 생기면은 자영업으로 뛰어들거든요. 근데 그 세상에 이렇게 호락호락한가요? 아니죠. 결국 이래저래 또 실패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 실패하게 되면 다시 또 월급쟁이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 또 돈을 벌어보겠다 이쪽으로 왔지만 실패하고 또 이쪽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월급쟁이들은 아무리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봐야 결국은 연봉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봐야, 열심히 벌어봐야 결국은 시간적으로도 24시간밖에 주어지지 못해서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면의 사람들은 결국 시간과 노동을 통해서 돈을 맞바꾸는 그러한 노동 수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쪽 분면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먼저 투자자는요. 여러분 몇천만 원 몇억 가지고 투자가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투자가는 그런 소수 단위가 아니고 그냥 정말 억소리 날 정도로 100억이니 몇천억이니 몇백억이니 몇천억이니 몇조니 이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이용해서 또 더 엄청난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바로 투자가거든요. 우리는 어림도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 사업가는 또 어떨까요? 그 사업가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게 자영업자처럼 그렇게 장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이 사업가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가는 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그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걸 살펴볼게요. 그 전에 그래서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이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그게 하나 빠졌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사업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종류의 그 시스템의 유형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든다, 산다, 활용한다.
그게 있는데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체를 얘기해요. 기업체 같은 큰 단위, 삼성그룹 같은 그런 거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그런 거는 할 수 없는 분야죠. 그 다음에 산다는 시스템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마치 프랜차이즈를 구입하듯이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어디 가맹점 하나라도 구입하기 힘들지 쉬운가요? 물론 3억선부터 20억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여기서 의미하는 시스템 구입을 산다는 의미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프랜차이즈를 전부 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본사를 자체를 그 시스템 전체를 다 인수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거는 자본과 능력까지 겸비해야 되고요. 이거는 시스템 구입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그 자본을 요구하는 거죠. 그걸 활용한다는 것은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뉴스킨과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네. 활용하는 거 있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쉽게 우리가 다르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면 비행기를 예를 들어서 비행기 같은 거는 여러분들 만들 수 있나요? 그런 능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살 수는요? 없어요. 비행기 대한항공 같은 아시아나 같은 그 보잉 747 항공기 한 대당 얼마인지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3천억이에요. 한 대당 3천억이 넘어간대요. 그렇게 비싸요. 그걸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걸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디 가보자 해도 먼 곳을 장기 출장을 간다고 해도 티켓 하나 구하면 그 비행기를 만들지 않고 사지 않고도 얼마든지 활용해서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여기 강남에만 봐도 이렇게 한 건물 건너서 하나씩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하게 있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네트워킹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네트워킹 아무데나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요. 그 네트워킹 마케팅은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우리가 중간 어떤 유통 없이 마케팅 없이 그죠?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광고도 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유통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자체가 최고이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제품도 최고이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보상도 최고이지 않으면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 속해 있는 문화가 서로 성공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문화가 그 분위기 그 환경이 신통치 않다면 해나갈 수 있겠어요? 제대로 성공 펼쳐나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뉴스킨 사업 하려면은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그 뉴스킨 사업 하려면은 첫째 그 본점이 돼야 되거든요. 프랜차이즈식 본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본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리점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대리점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이 되어야 되고요. 자, 그럼 회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회원이 되게 되면은 또 몇 가지 그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구매하는 전 제품에 대해서 30% 혜택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RO라고 해가지고 정기 구매하는 이 사람에게 주는 5%에서 10%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해서 보통 30% 40%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회원에게 주는 3달 동안에 걸쳐서 주는 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달에는 15,000원, 두 번째, 세 번째는 각각 20,000원씩 그래가지고 3달에 걸쳐서 주거든요.
네, 마지막에 가장 좋은 혜택이 있는데 그 내가 직접 소개한 그 회원이 그 이뤄낸 그 총 매출에 한해서 5%를 로열티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여기서.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 좀 더 쉽게 시각적으로 한번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그 내가 일단 뉴스킬에게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KR 번호를 받게 돼요. 이 KR 번호를 받아야지만 이 KR 번호를 통해서 우리가 회원 활동을 구매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써보기로 해서 다 40만 원씩 제품을 구매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친구 A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A가 들어보고 진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또 좀 더 많은 돈을 이제 구매를 해서 60만 원 정도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A도 너무 좋아가지고 B한테 또 60만 원 소개해가지고 60만 원을 또 60만 원치 구매하게 됐고 이 B라는 사람은 부산 여자가 돼가지고요 그냥 들이대기 좋아하고 또 성격이 그냥 급해가지고 그냥 입심도 세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친구들한테 다니면서 아침으로 갔다가 또 저녁으로 갔다가 그냥 계속 다니면서 묵어봐라 발라봐라 해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4명이 이렇게 리크루트 돼가지고 회원이 됐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대로 60만 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 누가 수입이 제일 높을 것 같으세요? 수입이 많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또 짜놓은 각본이네. 보통 보면 우리가 표현할 때 물어볼 때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누가 얼마나 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보통적인 근데 질문을 한 상사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평범한 느낌을. 누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 가격도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길 거라고는 할 사람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 거냐고 질문하지 말고 수입이 누가 제일 많을 거냐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을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뉴스킬 본사는 내가 이렇게 A라는 사람을 소개해서 이렇게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5%를 혜택을 우리가 로열티로 제공해줘요. A라는 친구가 일으키는 60만 원에 대한 5%니까 3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B가 일으키는 60만 원에 대한 5%에서 또 3만 원. 그 다음에 B는 자기 밑으로 4사람 한 그 총액에 60만 원 4명이니까 240만 원이죠? 240만 원에 대한 5%에서 좀 12만 원 받게 돼요. 누가 제일 많이 받아갔을까요? B죠. 그러니까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도 B.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이 뉴스킨 회사는 얼마나 이렇게 공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얼마든지 그 뒤에 늦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수입이 언제든지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키포인트는요. 누가 언제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입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얼마나 이런 거 보면 합리적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뉴스킨 회사는 이렇게 합리적인 회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걸 볼 때 무슨 망 같은 게 형성된 것 같아요. 그죠? 무슨 그물망인지 조직망인지 무슨 내가 A라는 사람을 소개했는데 또 A라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소개를 해가지고 작지만 어느 하는 시스템이 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볼 때는 결국 내가 받은 건 3만 원밖에 안 되고 뭔가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찝찝하고
그래서 뉴스케 회사는 그럴까봐 그러면 이 뉴스케 회사에서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LOI를 한번 진행해 보라고 권유를 하게 돼요. 아까 이제 이렇게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자, 그럼 LOI 과정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LOI 과정은 첫째로 LA 스쿨에 가입을 해야 돼요. 먼저 LOI라는 것은 Letter of Intent라고 해가지고 뭐뭐 할 만한 의향이 있는 것을 그 의사를 레터, 그러니까 용지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동의서식으로 이렇게 제출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LOI 스쿨에 먼저 3만 원을 내고 하루 동안 그 사업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LA 과정이 3개월 동안 이제 되는데요. 이 3개월 동안 이렇게 유전답이 달성하고 이제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하자면 시간 또 많이 걸리고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지고 참고하시고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LOI 과정을 이렇게 이제 3개월 무사히 마치면 이제 결국 이제 대리점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대리점이 되게 되면 회원일 때 이렇게 또 총 매출의 400만 원이 기본적으로 이제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받는 혜택은 회원일 때 받은 그런 혜택을 그대로 다 받고요. 거기서 이제 더 이어지는 혜택은 대리점 보너스라고 해가지고 9에서 20%를 받게 돼요. 총 매출의 400원에 기준을 해가지고 15%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신규 대리점 보너스라고 해가지고요. 그 신규 대리점한테는 약 2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6개월에 거쳐서 매달 12만 원, 또 24만 원, 36만 원, 48만 원, 48만 원, 48만 원 이런 식으로 제공이 돼요. 이거 뭐 거저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왜 주냐면은 처음에 이제 대리점한테 좀 처음부터 잘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지 말라고 용기 내라고 위로 차원에서 지원금조로 정착금조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군요. 얼마나 감사해. 이런 회사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220만 원이라고 했죠? 한도 내에서 한다고 해서 216만 원이더라고 정확하게. 우리 사업자분들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자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얼마나 벌어갈 수 있는지. 내가 이렇게 매출액 총 400만 원에 대한 아까 캐시백스 3만 원 받았었죠? 네. 저기 40만 원에 대한 캐시백 3만 원. 그 다음에 대리점 보너스 15% 해가지고 60만 원. 그 다음에 신규 대리점 보너스 해가지고 제일 처음이니까 12만 원에서 도합 75만 원을 받게 돼요. 이거 놀라지 않으세요? 네. 몰라요. 회원일 때는 고작 얼마 받았어요? 단 3만 원 받아보는데 대리점이 되고 보니까 75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3만 원하고 70만 원은 얼마나 큰 차이지, 그죠? 네. 말도 못하죠. 너무 좋겠죠? 자, 근데 이 75만 원은 그냥 내가 전부 다 일을 해가지고 받아내는 돈이 아니에요. 그 소비자를 아까 보면은 회원일 때 일어나는 것들 보면은 소개를 해가지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소비자 매니아 소비자를 20명 내지 30명만 만들면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7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제품은 매달 소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비 아이템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다 또 우리 제품은 너무 우수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재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재구매를 하려면 매니아 30만 만들어 놓으면 이 75만 원은 그냥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이렇게 매니아 30만 만들어 놓으면 내가 뭐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그 매니아 30년을 만들어 놓은 그 구축된 그 시스템에 의해서 75만 원이 매달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돈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권리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권리소득이라는 내용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권리소득이라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임대수도 있겠죠. 제일 먼저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물 임대 소득이라든지 음반이나 저작권 같은 인쇄 소득 같은 거,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 임대 소득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매달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권리소득에 해당되는 75만 원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3억에 가까운 그런 오피스텔을 우리가 분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75만 원이 꼬박꼬박 임대소득으로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얼마나 저축할 수 있겠냐. 이 3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한 달에 저축을 얼마씩 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한 달에 얼마 정도 저축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하고 내가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100만 원씩 1년 동안 저축을 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 이제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니까 이제 졸음도 깨지게 되네, 그죠? 10년에 1억 2천이니까 그러면 20년이면 2억 4천. 2억 4천이니까 1년에 1200만 원이니까 우리가 2억 4천이니까 6천 원이 모자라잖아요, 3억에서, 그죠? 1년에 1200만 원이니까 그 반이 5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25년에 3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5년이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5년을 갖다가 현재 나이에 한번 비춰볼게요. 현재 나이가 30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25년 걸린다고 했으니까 결국 55세나 돼야 이런 소득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뭐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신경질 나겠죠. 근데 우리는 매니아 20명 내지 30명만 구축해 놓으면 이렇게 3억에 해당되는 75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니아 만드는 이걸 잘하면 돼요. 한 달에 매니아 그래가지고 1개월에 매니아 10명씩 만들어 본다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 만에 3억을 만들 수 있어요? 3개월이요. 3개월이요. 아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명 만들어내는 게 좀 버거운가요? 반으로 한번 줄여보자고요. 5명씩 한다면 6개월이죠. 이것도 버거워. 그럼 한 달에 그냥 한 명만, 최소한 한 명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봐요. 그럼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개월수로 30개월이죠. 30개월이 얼마예요? 2년 반. 2년 반 만에 이 75만 원이라는 또박또박 들어오는 그 임대소득, 권리소득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 걸렸죠? 25년. 우리는 2년 반 만에 이거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니아 만들어내는 구축 사업만 잘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5만 원이 사실 그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좀 큰 보탬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저같이 이렇게 전업한 사람, 이 사업만 저축을 하는 사람에게는 75만 원이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못 살아요. 어린 밥버릇이 없는 저 X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우리 뉴스킬 회사에서는, 본사에서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만큼 그냥 꿈을 이뤄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본점이 다라는 거예요. 본점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정식적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권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식 본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실수.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하면은 그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하여간 실수를 잘 타고 들어갑니다. 맥도날드 같은 게 있죠? 그 맥도날드는 만약에 내가 가맹점 분양을 받는다고 해봐요. 왜 웃으십니까? 가맹점 분양을 받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가맹비, 또 뭐가 있어요? 계속 불러보세요.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인테리어라든지 또 뭐가 있나요? 인건비 같은 거, 재료비, 그다음에 과세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또 내야 돼요. 거기다가 또 로열티 또 얼마 3% 정도 지급해야 되죠. 그다음에는 여기서 본사에서 6개월간 더 교육을 받아야 돼. 이런 걸 통틀어가지고 결국은 분양 그래도 분양을 좀 받아보자 해가지고 20억을 준비해가지고 여기저기 끌어다가 결국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막상 또 해보니까 잘 훈련받아서 좀 해보니까 또 해볼만 하더라고. 그래서 해보니까 결국 한 달에 순수익이 한번 뭐 몇백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제하고. 그래서 그래서 내 친구한테도 또 소개를 해가지고 너 한번 해봐라. 걔는 할만하다. 먹고 살만하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또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모든 노하우를 다 해주셔서 결국 하게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한다고 저기 본사에서 맥도날드 본사에서 뭐 우리한테 혜택 주는 게 있나요? 그 사람한테 혜택 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처음에 분양받은 나도 로열티 오히려 3%를 내야 되고요. 그다음 소개받아서 또 분양받은 친구도 또 로열티 또 3%를 또 내야 돼요. 그뿐이 아니라 또 소개를 해주고 계속 이렇게 분양을 가맹점을 냈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 다 로열티를 본사 측에다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결국은 분양 권리는 하나도 나에게 없고 본사에게만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다 상호관계라고 해요. 이런 관계를 상호관계. 그런데 반면에 우리 뉴스킨 본사는 어떨까요? 뉴스킨 본사는 나와 관계가 나한테 분양 권리를 전적으로 줬어요. 분양을 이양했고 그 다음에 그게 파트너십 관계가 되면서 더군다나 이 본점으로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자격이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또 자본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무점포고 점원도 필요 없고 또 장부도 필요 없고 간섭도 안 받고 재고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할 수 있는 게 유통만 마케팅만 직접 고객한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교육만 노하우만 전달하고 사업 설명 통해서 전달만 잘하면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거기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아까는 이 프랜차이즈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가맹점들이 다 로열티를 냈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로열티를 본사로부터 받아요. 얼마나 획기적인 사업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기본 총 매출의 그 400만 원 그 기본으로 해서 똑같이 내 친구에게도 그만한 매출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자를 또 소개해가지고 가맹점으로 또 만듭니다. 대리점으로. 그래서 이 친구도 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또 자기 친구한테 또 소개를 해서 또 대리점을 또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밑으로 계속해서 무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본사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6대까지만 해가지고 잘렸네요. 안 잘렸네. 6대까지만 해서 로열티 5%씩 매출에 대한 로열티 5%씩 준다고 해요. 이거말도 엄청나지 않나요? 계속 이 대리점 된 사람들도 또 소비자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또 사업자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도
계속 소비자를 구축해 나갈 수 있겠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큰 거대한 그 시스템이 형성되겠어요. 이거 갖다를 레버리지 소득이라고 그래요. 결국 확장성 권리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구비가 땡기지 않나요? 네. 사업을 해보셔야 되겠죠. 네. 그 결국은 본점과 대리점과 회원 이게 다 합산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합산되는 보상 자체가. 그래서 회원회 때는 우리가 비율로 따질 때 1%밖에 못 가져가지만 또 대리점일 때 4%밖에 못 가져가지만 본점일 때는 95%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본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받고 싶으세요? 얼마나 벌고 싶으세요? 1,000만 원. 네? 1,000만 원이요? 저도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양이 안 찰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욕심을 내서 막 1억까지도 막 1억까지 벌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매니아들 구축해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면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얼마든지 돈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1억이라는 욕심을 한번 가져봤어요. 한번 얼마나 걸릴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자, 그 나라는 사람이 총 매출액 400만에 대한 거에서 보통 그 신규 대리점 본업서 그 받는 거 있죠? 6개월에 걸쳐서 받는 거. 그거는 사실 그건 6개월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또 뭐 로열티 3% 5% 받는 거 그것도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너무 작기 때문에 액수가 60만 원으로 볼게요. 60만 원 자 매출 올린다 받는다고 치고 그 다음에 1년에 4개의 대리점을 만들었어요. 그 4개의 대리점을 만들었으면 한 개당 얼마 받아? 그것도 5% 로열티 받아가지고 얼마를 받았죠? 20만 원씩이요? 한 대리점당. 4개 대리점을 만들었으니까 20만 원에 4개 해가지고 4개 80인데 거기에 내 매출까지 내 소득까지 해가지고 140만 원이 됐어요. 1년 동안 14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고요. 2년은 어떨까요? 2년에 또 그 한 대리점당 한 대리점에서 2개씩 또 대리점을 냈다고 칩시다. 그럼 몇 개 대리점이 형성됐나요? 8개죠. 그럼 20만 원씩 8개 해가지고 또 그 위에 거 소득까지 합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300이네요. 2년 만에 300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3년은 어떨까요? 3년에도 또 2개씩 또 만들어냈다고 해요. 대리점을. 그러면 계속 배수가 2배씩 올라가기 때문에 20만 원씩 16개 되는 거죠. 거기다가 300이니까 요거 620만 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죠. 4년이면 어떨까? 4년에 또 대리점 한 개당 그 2개씩 또 만들어낸다고 칠 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2배가 되니까 32 해가지고 620 더하니까 얼마예요? 1260. 4년째만 돼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만 더 가보자고 기회가 왔으니까 5년 뒤에는 얼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2개씩 2배업이 되니까 그 위에 만들어낸 소득까지 합해가지고 결국 2,540. 그러니까 이것도 횟수도 걷어갈수록 소득도 거의 2배나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 단계보다 2배. 2,400. 5년 만에 2,540. 6년에는 어떨 것 같아요? 2배니까 5,000배. 그 다음에는 7년에는 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배. 1억. 오, 정답입니다. 그러면 8년에는 어떨까요? 2억 2배 해보세요. 그럼 2억이잖아요. 결국 7년 만에 1억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감이 오죠? 8년 만에는 1년만 더 하니까 2억이나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돈을 벌 수 있나요? 아까
현금 흐름의 4분면에서 볼 때 ES 분면에 그 분면에서 우리가 계속 일해가지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 뉴스킨 사업은 이러한 보상, 최고의 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 부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꼭 되세요. 그리고 자 이제 이 사업의 집값 보셨으니까 이 보상을 풀어드렸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찡하시죠, 우리 사장님? 한번 사업을 해보시겠어요? 그러시려면 일단 다음 주에 그 예정된 우리 강의가 있거든요. 사장님한테 보니까 꼭 맞는 강의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그 날짜를 택했으니까 그때 한번 꼭 와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십시오. 마지막 초대까지 초대 안 하나 제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보상을 푸는 이유가 사실은 초대하기 위해서잖아요. 마지막 초대 멘트까지 너무너무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김승철 선생님께 네, 그러면 저희 김건 선생님 오셨나요? 네. 그러면 저희 김건우 사장님께서 긍정의 피드백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우 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포상 잘 들으셨죠? 네! 이거 얼마큼 준비한지 알고 계세요? 네! 한 2달 준비했어요. 네, 잘하셨죠? 네! 네, 근데 그 파워포인트를 통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판사하듯이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씩 이렇게 잘 설명해 주려고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배웠던 노하우를 다 해가지고 정성을 쏟아서 만든 거예요. 너무 이해가 잘 됐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업자들이 처음에 와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한번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이렇게 설명할 때 보면 우리는 막 빨리빨리 이렇게 설명하고 싶지만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설명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 하나라도 더 이렇게 막 알려주려는 게 너무 이렇게 많으신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자세하게 막 설명을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요약을 조금만 더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좀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피드백은 또 특별히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PPT로 쭉 했던 것을 제가 판서로 한번 보여드리고 그냥 마무리하는 거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것 같아서. 옛날에 보상권을 강의를 했는데 판서를 제가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거를 30분 만에 다 풀어드릴게요. 네. 빨리 들으셔야 돼요. 네.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큰 거야? 여기 펜이 없네, 펜이. 잠깐만요. 네, 빨간 거 가져도 돼. 네, 예, 됐나요? 예. 그래요. 야무지게 다 썼네. 자, 우리가 보상 플랜을 풀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예? 보상 플랜을 푸는 이유가 2가지가 있죠. 예. 하나는 회원의 관점, 하나는 사업자의 관점. 예. 공부했잖아요. 네.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예. 그러니까 이게 반복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자, 회원일 때는 왜 우리가 그 보상 플랜을 풀어야 되겠어요? 소개에 대한. 네, 그렇죠. 이분한테 어때요? 이익과 혜택을 설명해가지고 이분이 5% 캐시백에 대한 걸 했을 때 이분이 어때요? 소개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해가지고 매니아가 되면서 이제 확장이 되는 거고, 사업자의 관점에서는 2가지가 있다겠죠. 40% 트레이닝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보상 플랜을 왜 풀어야 돼? 첫 번째 뭡니까? 커미션을 내는. 예, 사업 전개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왜 사업 전개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보상 플랜을 꼭 통해서? 내 눈빛을 피하지 마시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사업 전개. 우리 보상 플랜을 하면 왜 사업 전개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때 알고 선배님. 40% 트레이닝 할 때 2가지 하는데 사업 전개를 할 수 있고, 하나는 또 뭐예요?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다. 네. 목표 설정을 하는데, 목표 설정 필요한 게 뭡니까? 수익. 얼마나 벌고 싶냐? 그리고 여러분이 피를 가고 싶잖아요. 네. 내가 언제 루비 이렇게 다이아몬드 가고 싶다.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할 때 피나고 수입을 결정할 때 보상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누비가 됐는데 500만 원을 벌고 싶대요. 나 누비 되면 500만 원 번대. 근데 500만 원 그 누비가 되면 다 500만 원 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상에는 보세요. 자, 500만 원 벌고 싶대 누비가 돼가지고 자, 4명의 사업자를 만들었어요. 500을 벌고 싶대요. 아, 나는 꼭 벌어야 돼 500을. 근데 보세요. 내가 지분을 해가지고 벌 수 있는 게 얼마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 서클집에서. 200만 원. 네, 보통 우리가 한 만지분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많이 하는 거예요. 보통은 한 5,000집 정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요 정도 할 수 있잖아요. 5,000집이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100만 원. 네, 5,000집이면 지금 현재는 100만 원 나와요. 그렇죠? 100만 원. 그 다음에 이 만집이면 약 200만 원. 맞죠? 네.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네. 사실 이것도 사업 초기에 계산기를 다 계산해 보셔야 돼. 그래야 이게 내게 돼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그냥 잘 모르면. 5,000집이 하면 100만 원, 만집이면 200만 원. 200한 뭐 30만 원 왔다 갔다 나와요. 여하튼 간에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나는 누비가 되고 싶고 나는 500만 원을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내가 GV가 만집을 해야 되고 그러면 200만 원 벌잖아요? 나머지 300만 원 어디서 버는 거예요? 독립된 대점에서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재 우리가 보상품을 보면 이게 더블점 플러스라고 10%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죠? 5%씩 6단계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요? 네. 더블점 플러스. 오케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명의 사업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업자가 3,000달러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죠? 네. 3,000달러 하면 이게 약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했어요? 400만 원. 400만 원에 10% 얼마입니까? 10만 원. 네, 4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원래 20만 원 평균 나오는데 10%니까. 그렇죠? 그럼 4명이잖아요. 4명. 곱하기 40만 원. 얼마? 160만 원이잖아요. 그죠? 160만 원 플러스 하니까 얼마야? 360만 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 500만 원 벌려면 140이니까 어때요? 좀 부족하죠 많이. 그럼 올릴 수 있는 게 뭐예요? 1대1 채찍질. 네? 1대1 채찍질이에요. 예, 요 일대를 갖다가 3,000집에서 5,000집에서 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누비가 되자마자 500만 원이 바로 나오기는 계산상으로 어려운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500만 원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줄이면 돼. 누비가 되고 300만 원만 일단 벌자. 네, 이렇게. 이게 조정하면 돼. 이것이 현실적으로 스마트한 목표에 맞아지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GV가 근데 내가 지금 만집을 해야 되는데 현재 내가 5,000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누비가 되는데 언제까지 되고 싶어요? 2017년도 12월까지 되고 싶다. 만약에 가정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2017년도 지금 이제 8월 달이에요. 그러죠? 그럼 8, 9, 10, 11, 12 몇 개월 남았어요? 4개월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4개월 남았다고 가정해볼게요. 4개월 맞죠? 4개월 동안에 내가 지금 현재 5,000집을 하고 있으니까 GV는 얼마나 올려야 돼요? 네, 5,000집을 하고 있으니까 만집을 하려면 얼마나 올려야 되는 거예요? 5,000집이 그냥 플러스 5,000집을 더해야 되는 거야. 맞죠? 네. 현재 내가 5,000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4개월 이내에 5,000집을 더해야 만집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사업자들 지금 배출해야 되는데 현재 내가 2명의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2명을 더 배출해야 되겠죠? 네. 그럼 사업자 수는 여기는 GV는 이렇게 해야 되고 현재 GV가 5,000이고 4개월 동안 추가로 해야 되는 게 5,000이고 사업자 수는 현재 지금 2명이고 2명을 더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2명에 대한 명단이 나오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명단이 만약에 누가 2명이 나왔어 이렇게 뭐 김씨하고 이씨하고 나왔다고 가정해봐요. 이게 나왔으면 이 2명을 갖다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12월 달까지 대전을 마감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죠? 네. 그럼 12월 달까지 마감을 하려면 최소한 마지막 예우라니까 언제 들어야 돼요? 3개월 과정이라고 했죠? 네. 예, 그럼 뭔데요? 10월, 11월, 12월 해야 LOI, Q1, Q2가 되잖아요. 그럼 10월 달까지 이 2명의 LOI가 동시에 마지막에 다 들어가야 돼요. 네 번째 라인이.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분이 10월 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LOI가요. 맞죠? 네. 2017년도. 그러죠? 이 2명의 사업자가 김씨하고 이씨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을 갖다가 지금 10월 달에
이제 LY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8월 달이죠. 8, 9월 달, 10월 달 있잖아요. 이 3개월 동안에 김씨 씨를 계속해서 어때요? 초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왜 사업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이 사람 사업에 마음이 어때? 그러면은 새로운 멤버를 계속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8월 달에 12월 달까지 나는 2명의 사업자를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업진흥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 스케줄표에 딱 해가지고 이름이 탁탁탁 이게 4명이 딱 LY 이런 사람 딱 100%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요 사람들 4명 갖다 놓고 나는 어때요? 계속해서 약속을 잡고 이 사람들을 후원하는 걸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분이 여기서 소개하고 해가지고 이분이 대접을 갈 거 아니에요. 3개월 이내에. 그냥요. 예,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스케줄을 조절하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괜찮고 어디에 괜찮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의 이제 주 단위 계획, 그 다음에 일 단위 그 계획을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하게 되면 이제 뭐 주 단위, 월 단위를 이제 지내가지고 몇 개월 지내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되지만 비슷하게 그 목표를 이루길 수 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됐죠? 네. 그러니까 보상편이 중요한 거예요. 보상편이 단지 그냥 막 돈 얼마 벌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사업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설명됐죠? 회원한테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업 전개를 아까 보세요. 첫 번째가 사업 전개를 그릴 수가 있고, 두 번째가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핀하고 수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했죠. 네. 자, 그럼 목표 설정하는데 핀하고 수입하는 건 예를 다 들었죠? 네. 자, 사업 전개는 뭐냐? 여기에서 내가 앞으로 누비가 되려고 하면, 자 보세요. 4명의 사업자가 있어. A하고 B로 나왔는데 요거 C하고 D인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의 멤버를 찾아야 되고 누군가 이 C, D가 될 거냐, 그것을 찾는 게 사업 전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비자 진흥에 쭉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단 중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거나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쭉 이렇게 소비자가 있는데 이 소비자 이거 다 소비자의 사업자가 아니고,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 D라인 쪽에서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 근데 여러분이 스폰서 봤을 때는 여기 3번째, 4번째, 5번째 회원이에요. 이분들이 사업자 가능성이 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요. 근데 초기 사업자들은 이 회원을 봤을 때 이게 안 보여. 봐도 여기까지 전달됐어요? 네. 봐도 안 보인다는 게 무슨 얘기야? 봐도 안 보여. 봐도 안 보여.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회사 보지만 이분이 정말 사업을 잘 할지 안 할지 어때요? 못 본단 말이에요, 잘해요. 왜냐면 사업의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장님, 이분이 정말 사업을 잘할지 안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 알려주세요. 소개하는 거 봤어요. 우리가 리더의 조건 있잖아요. 리더의 조건. 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명단, 우선순위 명단, 어떤 사람이 우선순위 명단에 들어가요? 근데 아까 뭐 욕구가 강한 사람 맞아요. 니즈가 있어야 된다는, 내가 뭐 뭔가를 하려는 의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하기 싫은 사람 갖다 놓고 계속 너 시간이 많으니까 해봐 한다고 이분이 해야 안 해요? 안 해. 이게 힘 빼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분이 보니까 막 바쁘게 살아. 근데 나는 이런 사람 사기가 쉽고 막 나 이런 사람 사고 싶고 막 그냥 엄청나게 열정과 에너지가 많아. 그렇죠? 그리고 막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해. 이런 사람 있죠? 그리고 나는 어때요? 지금보다 난 더 나은 사람 사귀기를 원해. 이런 거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냐는 거야. 그게 강해야 돼요. 그래야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어때요? 예, 배우고자 하는 사람, 또, 예, 그리고 정직한 사람, 예, 도우려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준에서 우선순위 명단을 뽑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명단을 뽑을 때 그런 걸 해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막연하게 보면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뚫어지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름을 적어놓고 뚫어지게 이 사람한테 쭉 해가지고 막 그러면, 그래도 내가 만났는데 이 사람을 내가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거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분한테도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궁금한 것을. 그게 이 팔로업에 필요한 거예요. 내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니까요. 대부분 제가 미팅을 많이 나눠보면 그냥 만나. 그냥
계속 그냥 똑같이 일상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그냥 관계식으로 그렇게 만나는 것은요, 사람의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업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관계식으로 맺는 게. 그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줄 수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이번 달 핑크핑크 입고 있죠? 네. 거기 얼마나 여러분들 막 마음속에 와닿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 회사가 최고다, 우리 제품이 최고다. 근데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 회사하고 제품하고 이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 우선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저자가 실전편을 쓴 거예요, 그 책이요. 그래서 관계 우선의 법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잘 되면 신뢰가 쌓이면 이분이 어때요? 그 제품이 뭔데? 써볼게. 네가 하는 사람이 뭔데?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최상의 조건을 찾는 것을 우리가 9가지로 우리가 질문하죠. 사업 설명할 때 여러분 첫 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어요? 당신의 가장 인생 가장 우선순위 무엇입니까? 해가지고 9가지 질문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 첫 번째 있잖아요. 그 뭐 추가소득도 있고 뭐 재정적인 자유도 있고 그다음에 여가 시간도 있잖아요. 이거 질문이 답이 나오는 그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그걸 갖다가 롤플레이를 어떻게 하다가 그 책에 대한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걸 갖다 명함에 내는데 가지고 다니기가 어때요? 그러면서 바로 해서 당신의 우선에 뭐예요?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니코팅하기가 처음 만났을 때 그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랐을 때 폰방식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걸 딱 대밀잖아요. 당신의 우선순위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분이 골라볼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골라보라면 그럼 9가지 중 하나를 골라가지고 재정적인 여유를 원한다. 그래요? 그걸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당신 인생에 중요합니까? 근데 만약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이 당신 인생에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 그 5가지의 질문 방식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 책에서는 거기에 대한 질문 방식으로 쭉 하라고 한 거예요. 벗어나지 말고. 근데 그 책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90%, 80%가 재정적 자유한데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성장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 사람한테 안 들어갔던 거예요. 왜? 돈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내 개인적인 성장을 원했기 때문에 잘못 이야기했다는 게 그 책의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적인 성장이 원하는 사람한테는 개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 65세까지 살았는데 만약에 개인적 성장이 여기서 멈춘다면 어떤 사람 살 수 있겠냐? 나 너무나 막 답답하고 힘들 것 같다. 근데 나는 더 많은 성장을 원한다. 근데 그럼 개인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냐? 근데 이 사업이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알아보겠냐? 그럼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첫 번째 매력이 뭡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의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아침마다 파워트레이닝을 하고 이런 공부하고 배우는 게요. 여기 왼쪽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나하고 오늘에 나하고 다르죠? 근데 미래에 나의 모습이 어때요? 너무나 뚜렷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됐죠? 네. 뭐 너무나 많은 팁을 주고 있어요. 고학군이 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3kg 빠져가지고 말은 빠르지만 다 전달되고 있죠? 예. 마음이 급하니까 여러 가지를 전달해줘야 되겠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 보상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처음에 아까 그 현실적인 건데 나이 해가지고 얼마 벌고 싶다 그거 있잖아요. 자, 뭐 60세까지 살면 보통 그러면 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100세. 현재 보통 일하는 나이가 30세까지는 그냥 부양을 해요. 부모 밑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100세가 되고 이럴 수 있는 나이가 몇 세야? 60세. 그죠? 자, 30년을 일해가지고 네가 앞으로 40년 갖다 먹고 살아야 돼. 예? 그겁니다. 내용이.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앞으로 네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이거 살 돈을 모아놨냐? 그 내용이에요. 그걸 갖다가 풀어준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내 노후 준비 자금이 얼마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러면 현재 이렇게 경제생활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두 번째,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한계를 갖다 극복할 수 없지 않냐? 근데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현금사업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거. 노부수가 이야기하면서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시간과 돈을 맞바꾼다. 이게 노동수익이다. 그 다음에 이쪽은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근데 이것은 권리수익이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할 것은 노동수익과 권리소득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현금 설명의 포인트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비사분면에 이 C타입, F타입, N타입이 있는데 회사 시스템을 만드는 거, 회사 시스템을 사는 거, 회사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 이 세 가지 사업 방법이 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다. 요걸 갖다 설명하는 게 골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 있잖아요. 이걸 심플하게 딱 설명을 해요. 그럼 현재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인플루에이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데 당신은 일을 해야만 돈을 벌어요.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당신 자영업이에요? 예, 직업을 단순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샷탑을 올려야 되고 샷탑을 닫아도 돈을 못 벌어요. 이게 자영업이에요. 의사, 변호사 마찬가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하튼 간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노동수이기 때문에 당시 일을 해야 돈을 버는데 일을 그만두면 돈을 못 벌 수익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권리소득을 가지고 있다. 이걸 설명을 쭉 하는 게 아까 뭐 건물 임대수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쭉 설명을 쭉 해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만약에 이런 권리소득을 당신이 벌 수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좋아한대. 근데 소비 습관을 바꿔가지고 만약에 이 소비를 벌 수 있다면 알아보겠습니까? 해보겠습니까? 궁금하네. 지금부터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쭉 풀어드리면 되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제 C타, F타, N타 해가지고 뭐 프랜차이즈 할까지 풀 수도 있는데 프랜차이즈를 이제 알아둘 수 있는 사람들은 영업을 했던 사람, 아니면 자영업을 했던 사람, 요 정도가 프랜차이즈를 알아듣고 일반 아주머니들은 프랜차이즈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죠. 맥주라도 만약에 내가 본사를 대접한다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게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서 쉽게. 자,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대접을 우리는 분양하는 일이죠. 그죠? 아까 PPT 했던 거 지금 이제 판서로 지금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집중하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대접 분양하는데, 자, 이거 분양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내가 먼저 대접이 돼야 돼요. 그렇죠? 대접이 되기 전에 우리는 회원이 돼야 된다. 그렇죠? 자, 회원이 될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회원이 된 혜택 뭐가 있어요? 회원은 30% DC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뭘 할 수 있어요? 예, 아까 정기금 했죠? 예. AR을 해가지고 했을 때 5에서 10%의 추가 DC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뭐 쿠폰도 있죠? 많이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 어때요? 캐시백을 받을 수 있죠. 맞죠? 이 세 가지가 회원됐을 때 혜택이에요. 회원은 다른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혜택만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대리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대리점 조건이 있어요. 나로부터 소비자 2, 30을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그래도 약 300만 이상의 매출이 이렇게 해야 대접 보너스를 주는 조건이 있어요. 자, 회원일 때, 자, 뉴스킨 회사에서 당신 회원가입 했어요. 그러면 KR 번호를 받아요. 예. 코리아 약자죠. 예. 그래서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 40만 원 정도 제품을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친구한테 A라는 친구한테 전달했는데 친구가 60만 원 썼고요. B라는 친구가 60만 원 썼어요. 그리고 B라는 친구는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다 60만 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요약정리하니까 이게 써머리 하세요 그냥.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질문의 포인트. 일을 가장 먼저 한 사람 누굽니까? 그리고 가장 돈을 많이 벌 사람이 누굽니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풀어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수입이 역질된다. 수입이 공평하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한 사람과 돈 버는 게 아니다. 이걸 풀어주는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반대국을 해야 될 상황인데 왜 먼저 한 사람 돈 버는 거 아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풀어가지고도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세요. 여기서 풀어주는 것은 결국은 먼저 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게 아니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돈 버는 거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3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하면 3만 원 받고 이렇게 하면 12만 원 받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나중에 그랬지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돈 벌었습니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입이 어때요? 공평하고 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있다고 해도 어때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때 내가 지금 네 밑으로 들어가도 내가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여기 포인트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다 설명이 됐죠? 여기 포인트가 뭐라고 알려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매출이 총 매출이 얼마가 일어났습니까? 물어보세요. 뭐 400만 원. 400만 원. 400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매출을 이 조그만 네모 박스 안에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 매출하고 여기 매출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대접이 되면 한 달에 1부터 말일까지 매출 합계가 300만 이상 되는 대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혜택이 있어요. 대접이 자기 주는데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5% 캐시를 받아요. 맞죠? 두 번째 받는 게 뭐예요? 예, 대접 보너스를 받아요. 9에서 20%의
전체 매출에 대한 대전 보너스를 받아요. 맞죠? 예? 이게 대전 보너스 아니에요. 세 번째 받는 게 뭐예요? 예, 신규 대전 보너스를 220만 원 6개월 동안 받아요. 그렇죠? 예, 아까 뭐 정창 했잖아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볼게요. 자, 5% 캐시백 아까 이거 받았죠? 얼마요? 3만 원. 그렇죠? 두 번째, 929 전체 매출에 대한 보너스는 전체 매출이니까 전체 매출이 얼마야? 400만 원. 400만 원에 20%인데 15% 나와요. 400만 원 곱하기 15%. 이게 60만 원이죠. 맞죠? 세 번째는 이 220만 6개월 동안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1.2점이니까 점수를 주는데요. 12, 24, 36, 48, 48. 대략적으로 이렇게 줘요. 그래서 12만 원 정도가 나와요. 첫 달이니까 12만 원 나왔다고 치고 12만 원 나오죠. 맞죠? 이게 쭉 할게요. 얼마 이게? 75. 예. 그래서 이걸 할 때 아까 여기 계산할 때 75만 원 여러분이 이야기할 게 아니고 얼마죠? 계산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소비자한테 이 보상을 풀면서 끌어들여야 돼. 계산하게끔. 요 정도 끌어들여 할 수 있잖아요. 얼마야? 계산해 보세요. 예, 75만 원 맞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75만 원을 가는 벌기금에서 그런데 매출은 여기도 400이고 여기도 400이야. 똑같은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75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얼마 벌었어요? 3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내가 대점이 됐을 때는 75만 원 벌었어요. 근데 회원이 될 때 얼마 벌었어요? 3만 원. 그러면 대점이 되기 낫겠습니까? 회원이 되기 낫겠습니까? 여기서 딱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대점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대점 왜 대점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매출 똑같은데. 근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대점이 되기를 원해요. 75만 원이 더 좋으니까 매출 똑같은데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돈을 벌려면. 그럼 어때요? 그래 내가 뭔가를 해야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매출이 똑같이 나는데 자기가 돈을 더 받는 조건이 있다면 예 이게 LOI라는 걸 진행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 들어요. 그럼 LOI에 대해서 어때요? 사람이 알아보래요. LOI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LOI를 설명해줘요. LOI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제품 쓰는 방법, 그냥 소비자 구축 이런 것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대점 사장이 돼가지고요 소비자 30명을 케어해야 돼요. 근데 그 노하우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르쳐준 게 LOI예요. 그리고 회사한테 내가 대점이 되겠다고 할 때 그걸 다 통보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편지를 어때요?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부터 대점 되겠으니까 매출 일하면 나한테 대점 보너스를 주세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회사에서 알겠습니다. 만약에 LOI에 대한 그 회사한테 서신을 보내지 않고 본인 혼자서 만집을 한다고 해도 어때요? 네, 에러 플러스 5%밖에 안 줘요. 그죠? 네, 회사에서 주니까 그분을 체크해가지고 매출이라면 거기에 대점 조건을 만들면 주는 거예요. 맞죠?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LOI랑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LOI 슈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소비자 구축하는 거, 제품 쓰는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회사에 들어가면 3개월 동안 신입사원 과정이 있듯이 우리도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3개월 동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3일 동안 배우면 돼요. 근데 그것도 요즘 바빠가지고 하루 만에 배울 수 있게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LOI를 초대하면 돼요. 그리고 비용은 2만 원 있어요. 비용 2만인데 그래서 다 여러분들 필요한 자료로 다 이렇게 돌려드려요. 그때 배우게 되면 그날 할 때 전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 있죠? 그게 다 풀려요. 그러니까 오시면 되고 거기에 강사분들이 이렇게 있고 이분 강사들 있고 강의 이렇게 내용 쭉 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야 이 220만 원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LOI 슈쿨 듣고 LOI 넣어야만이. 그럼 뭐라고 합니까? 직장 다니는 분이. 설명 들었어요.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가 뭐라고 해요? 대부분 답변을. 시간이 없다나. 그런데 언제 오냐. 그리고 시간이 잡히면 온다고 해. 근데 이 말을 받으면 돼. 바쁘다고 얘기해. 여기서 우리가 쇼부를 걸어야 돼. 이제 전문용어로. 어떻게 이분을 땡길 거냐? 어떻게 땡겨요? 바쁘대. 어떻게 해야 돼? 사업 진행시켜야 될까? LOI 듣게끔 해야 될까? 바쁘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요. 아유 바쁘니까 그럼 LOI 스쿨을 한가지간을 우리가 옮겨야 되는데 옮겨지지가 않아. LOI 스쿨 날짜가 그래야 그래요. 초대를 해야 되겠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봐봐. 내가 이거 사업을 해야 되는데 LOI를 넣어야 되는데 LOI 스쿨이 안 온대. 근데 내가 가서 설명 여기까지 잘했는데 여기서 딱 걸려. LOI 스쿨 하는데 바쁘대. 그러니까요. 또 이야기해. 바쁘대. 그러니까 여기서 내 사업이 더 진도가 안 나가. 그럼 나는 여기서 매일 머무는 거야. 그러면 나는 성장이 없는 거란 말이야. 이걸 넘어서야 된다고요.
그게 힘든 게 아니고 하나하나 넘어서는 거라고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고민을 하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내가 오게끔 할 수 있냐? 그걸 고민을 해봐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오지? 왜 그러면 돈을 벌기를 원하는데 왜 안 온다는 거지?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것을 갖다 비전을 제시하고 이것을 제대로 알려줘야 이 사람이 오지?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 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와야 하나요? 와요. 네. 우리는 가치 교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경제 흐름에. 그렇죠? 여러분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근데 어떤 물건을 100만 원짜리 샀어요. 근데 어떤 물건은요 10만 원짜리 샀어요. 근데 100만 원짜리를 샀는데도 어때요? 돈은 많이 드는데 가치가 없는 물건이 있죠. 돈을 많이 썼어도 네. 그 금액에 비해서. 근데 어떤 물건은요 저렴하게 돈 많이 주고 샀는데도 너무 어떻게 잘 샀다고 가치가 있는 게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 어때요? 어떤 물건은 만 원이야. 어떤 물건은 100만 원이야. 근데 100만 원에 대한 가치가 있으면 100만 원이 아무리 많아도 때는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가치 교환을 했을 때 내가 이 펜을 1,000원 주고 샀을 때 1,000원에 대한 가치가 나한테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1,000원보다 이게 가치가 없으면 이것은 비싸고 안 좋은 거야. 나한테는. 근데 이것이 1,000원이 아니고 내가 더 많은 가치가 있어. 그러면 이것은 나한테 저렴하고 좋은 제품이라는 거야. 그게 안 그래요? 그게 가치관의 법칙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그럼 여기에서 해야 될 거 뭐냐? 그럼 에르다 스쿨을 들게끔 해야 이 사람이 더 사업을 하고 도움이 되는데 이 사람한테 그럼 내가 이 가치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게 여러분 해야 될 숙제예요. 맞죠?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래서 고민을 해봐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데 자 직장생활 다니고 있죠? 한 달에 얼마 보세요? 300만 원 벌고 계시죠? 네. 그럼 하루에 일당이 얼마예요? 300만 원 하루 일당 30일 일한다고 가져가고 10만 원 벌죠? 그냥 그래요. 하루 일당 10만 원이네요? 네. 맞죠? 네. 그런데 하루 나와가지고 보면은 요걸 볼 수가 있어요. 220만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며칠 일했을 때의 금액이 200만 원. 20. 네. 하루에 10만 원씩이니까 그렇죠? 20일 일했을 때. 그럼 월차를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네. 월차 내가 오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땡기면 돼요. 아셨죠? 네. 그럼 이 사람 와야 안 와요? 와요. 그리고 뭐 바빠요. 그러면 이 돈을 벌기 싫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당신이 나한테 지금 말하는 게 지금 무슨 얘기야? 진실되게 대화를 나누라고. 나도 바쁜 사람이야. 지금 75만 원 권리금 내가 벌을 것까지 알려주고 220만 원 벌기까지 알려주는데 지금 당신 나하고 지금 어떤 얘기 나누는 거야 지금까지?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 얘기야. 이렇게 집요하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분이 어때요? 맞아. 왜? 이야기 다 듣고 좋아요. 여기 이제 권리소득도 이야기하겠죠. 권리소득 이거 건물 살 때 75만 원 3억의 가치가 이거 쭉 설명하죠. 좋대. 그럼 대전부터 진행하라고. 근데 시간이 없대. 바쁘대. 애기 어리대.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가. 이걸 보려면 시간 투자해야 될 거 아니냐 당신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뉴스킬의 비전과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거야. 내가 개념이 됐을 때 75만 원에 자산의 가치를 했을 때 3억에서 5억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내가 느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전달이 돼요. 그래야 그분들 어때요? 딸려오는 거예요. 보상을 풀 때 숫자 얘 3억이니까 3억에 보면서 이렇게만 풀어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푸냐 막 소리 질러 푸냐 그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이걸 확신을 가지고 이게 정말로 자산의 가치가 있는 거 이걸 확실히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머리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알고 그래야 이게 전달이 되는 거야. 그게 그냥 확 딸려온다고요. 돼야죠. 그리고 더 심지어 저는 어떻게 하느냐 말 안 들으면 그러면 지금 직장생활 5년 다녔는데 본인 삶이 달라졌어요? 앞으로 5년 더 다니면 본인 삶이 달라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지금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아니라면 저한테 오세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가지고 제가 막 하나님을 지금 한다고 그래요 제가?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게 어느 수위까지 이야기할지는 이 사람이 말했는데도 자꾸 어때요? 말도 안 듣고 깐족된 사람 있잖아. 야, 근데 때리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서 이렇게 1층을 놓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강하게 놔야 돼, 강하게 1층을. 그냥 딱! 하고,
뜨거우면서 정신을 차려요. 그때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 찰나에 그게 0. 몇 초, 1초 사이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찰나가. 여러분들이 확신해가지고 딱 이게 밀어붙지 않으면 아, 그래. 이분이 이렇게 확신해가지고 이야기할 때 뭐가 있구나. 이렇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에러쇼까지 듣는다고 했겠죠? 예. 듣는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는 아까 권리소득하고 LOI쇼크 여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대점하고 회원하실 때 당신 대리를 돼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LOI를 진행시키게 되고 대점했을 때 더 혜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의 포인트라고 했죠. 여기까지 설명됐죠? 네. 자, 권리소득 관계까지 설명되고, 그 다음에 자, 대점 부정하는 거.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 보장 포인트는 얼마를 벌고 싶냐는 거예요. 얼마를 벌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얼마를 벌면 여기 질문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얼마를 벌고 싶으면 당연히 하지 말고 얼마를 만약에 벌 수 있다면 누수기를 10주에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모든 걸 다 바쳐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얼마를 번다면 누수기가 이렇게 하면 약해. 만약에 누수기는 매월 얼마가 나오는 게 보장이 된다면 정말 내가 집중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올인할 수 있겠네.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말이 어때요? 다르죠? 네. 예. 그냥 얼마 번다면 누수기 해볼래?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거야. 뒷동산 올라가려고 실파 끌고 와가지고 올라가 볼까? 이런 거야. 왜 나한테 백두산 올라가야 돼? 백두 올라가대요. 왜? 운동화시 올라갈 수 없죠. 백두산은. 등산하시고 올라가야지. 운동화도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이 얼마를 벌 싶다 그 얘기는 만약에 월 1,000만 원 벌 싶다. 그럼 1,000만 원을 벌 수 있게끔 내가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걸 준비를 해가는 거야. 네가 벌고 싶다고 그냥 네 앞에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부분 직장인들이요. 자기가 200만 원, 300만 원 벌고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500만 원 벌기를 원해. 대부분 자기가 버는 금액 2배를 얘기해. 왜? 보상심 때문에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가서 얼마나 벌면 진짜 진짜 할 수 있겠냐? 그러면 대부분요 2, 300 벌다 500만 원 벌기를 원해. 1,000만 원 벌기를 원해.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에 막 이름도 막 치러대. 그런데 그때 가서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500만 원을 벌고 싶고 1,000만 원을 벌고 싶다고 하면 1,000만 원 보상 예 알겠어요. 내가 1,000만 원 내가 풀어줄게. 막 절대 아니라겠죠 제가. 1,000만 원 벌고 싶다고 해도 여기서 1,000만 원짜리 그림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그 다음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이분하고 나하고 대화를 해야 돼. 어떻게 남아겠어요? 얼마 벌어봤나요? 1,000만 원 벌어서 지금 현재 그럼 얼마까지 많이 벌어보기에 매월 얼마까지 벌어보셨어요? 물어봐요. 얼마까지 벌어? 그럼 대부분 직장인들 200만 원, 300만 원. 그 200만 원 벌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많은 노력을 했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나의 그 모습에 200만 원 번 직장생활 모습이 어떻게 하고 여기가 왔는가를 어때요? 한번 어때요? 예. 생각을 갖다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직장생활 한 적 있죠? 얼마까지 벌었어요? 최고 많이 벌었어요. 예? 250에서 300만 원. 자, 그러면 그 직장 생활에 300만 직장 들어가자마자 벌었어요?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나면서 300만 원 벌게 됐어요? 그렇죠. 뭐 직장 생활 몇 년 차에 300만 원 벌게 됐어요? 예? 6년 차에? 5년 차에? 예, 그럼 처음 들어가자마자 어때요? 한 100만 원? 150만 원? 그때 당시? 예, 100만 원, 150만 원 벌고 있다가 자, 그러면 150만 원 정도 직장 생활 벌고 있다가 5년이 지난 후에 300만 원 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직장 그만 주신다고 하면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 그러면 본인이 그러면 만약에 500만 원 벌려면 얼마 정도 이래가지고 500만 원 벌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5년 동안 누수키라가 300만 원인데 여기 직장에서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300만 원 돈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5년 후에 만약에 300만 원이 누수키에 계속 나온다면 누수키 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응,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요. 알았죠? 5년 후에 300만 원이 나와도 사장님 직장 다니는 거하고 이거하고 저 어때요? 비교했을 때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나요? 안 나요? 많이 나죠? 진짜로 나요? 이걸 머리로만 이해하고 안 돼. 내 마음적으로 이해해야 돼. 정말 차이 나는 거 맞아요? 아니 이거 머리로만 이야기하지 마. 마음으로 이해하라고. 마음으로 해서 오케이. 마음에 확 와요 이게? 그러면 내가 5년 동안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다 할지라도 5년 동안 이겨내가지고 300만 원 평생 나온다면 한번 도전해보겠어요? 네. 그 전에 직장 다닐 때 몇 시간 있어요 하루에? 예? 10시간? 10시간씩 해가지고 5년 동안 일하면 300만 원을 평생 동안 나오게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보겠어요? 정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다음 풀어주면 돼요. 아셨죠? 네.
보세요. 그냥 여기서 본인이 지금 현재 300만 벌었으니까 나는 이 300만 원 내가 일을 안 하면 나는 500만 원 정도 벌거나 600만 원 벌어야 내가 그래도 이 다단계에 와서 일을 해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웃긴 생각이죠. 그냥 그래요. 맞아요. 야, 나 그래도 여기 내가 이 회사에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300만 벌고 얼마나 내가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 했는데 이걸 내가 그만두고 가려면 돼요. 기회비용의 원칙이 있어. 내가 이걸 포기하면 뭘 얻냐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게 일하겠던 직장에서 300만 원 포기하면 누수끼리 바로 오면 얼마나 버냐는 거야. 근데 이 직장에서는 사실 내가 300만 원 벌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까마득해 있고 지금 나의 모습만 보고 누수끼리 바로 가면 나 300만 원 왜 안 주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직장에서 300만 벌고 있는데 누수끼리 바로 가면 나 500만 원 줘야 되는 가서 한번 일 한번 해보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웃긴 생각이에요 그게.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 사람들 이야기하면. 제가 좀 약간 이상한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래가지고 제가 보다가 풀면서 느끼게 그거예요. 이것 봐라. 아 지금 직장 다니는 거 지금 200만 원을 갖다가 5년이나 평생 동안 벌기면서 좋은 건데 욕심만 많아. 그럼 자기가 여기에 대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일침을 또 한 번 놓습니다. 여기 딱 두면요 자체로 못해요. 아니 그럼 직장 생활을 10시간 동안 이러는데 거기 한 번 출근하면 시간적 자유가 있어요? 저희는요 10시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한 곳에 있지 않아도 돼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가서 보면서 우리는 살아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돼서 와서 더 배워보시고 알아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대정 푸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럼 500만 원 벌기로 하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그래서 4명 해가지고 4명 20만 원, 뭐 80만 원, 60만 원, 140만 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8명, 16명 이게 이제 기하급수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레버리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버리지를 설명하는 건데 결국은 내가 여기서 내 소비자의 매출은 정지되어 있지만 결국은 대전 분양해가지고 결국은 소득이 나온다. 근데 이게 권리소득으로 나오고 레버리지로 나온다. 그걸 설명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네. 만약 그래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5년 후에 당신이 정말 300만 원씩이면 아까 요거 3단가 가면 되잖아요. 근데 나온다고 해도 이게 정말로 지금 하나님과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더 벌어서 500만 원 버는 까지 딱 보여줘요. 이렇게 하면은 5년 후에, 뭐 6년 후에 5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때요? 알겠다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어때요? 알겠다고, 해보겠다고 해. 이 마지막 클로징이 중요해요, 여기서.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땡겨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을. 어떻게 땡겨야 돼? 여러분이 원하는 페이스로 땡겨야 된다고. 그걸 벌기 위해서는 당신이 배워야 된다고. 시간을 내라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제 시간을 낼 거냐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시간을 하는데 여러분 보상표를 우리 끝자리 인생의 점검표 쭉 있죠? 네. 거기 마지막에 했대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오전, 오후, 저녁 나눠졌잖아요. 네. 이게 18분의 1시간의 그 매트 있잖아요. 예, 언제까지 살고 싶어? 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몇 살이야? 그러면 언제까지 일할 수 있어? 그럼 그거 이렇게 3일 동안 먹고 벌어놔야 돼. 근데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는데 언제 나올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시간이 또 없다고 나 애가 어리다고 해. 그러면 월요일 오전 몇 시에? 오전은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야. 오후는 뭐냐면 점심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다음에 저녁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12시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세 파트로. 그래가지고 디테일하게 시간을 딱 상담을 하면 이분이 어때요? 언제 두 번 꼭 만나야 된다. 그러면 그 시간을 정해요, 그분이. 그러면 이분이 바로 여기 초대해서 못 나와요. 왜냐면 초대할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애교 키워야 돼. 그러면 내가 한 번은 가겠다, 너한테 만나러. 그럼 한 번은 네가 이쪽으로 와. 그러면 대부분 직장인들 토요일, 일요일 났잖아요. 쌤만 초대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내가 이 사업에 보여줄 수 있는 비효행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한 번은 사업 진행을 해야 되니까 사업 진행하는 데 대해서 사업자 교육 내용을 이야기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야기를 해야 돼, 계속해서. 그래서 그걸 스폰서하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분하고 계속해서 만나서 진행을 해야 이분이 어때요? 시간이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서 마인드가 정립이 되면서 사업을 진짜 해야 되겠다. 이게 마음이 막 들어와요, 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다 시간을 조절해. 지금은 시간을 스케줄 조절해야 하라고 해도 버는 건 좋아하지만
그래도 나 바쁜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 변화를 주는 게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내가 조금씩 해가지고 이분을 변화주면 그분이 어때요?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여기 시간을 할애해요. 그러면 아기를 알아서 맡기고 오는 거야. 여러분들 아기가 어린데 그분 아기를 뭐 어떻게 맡겨줬죠? 이해할 것도 없어. 그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맡겨야 되는 거야. 그래요. 사장님이 이거 우선순위라고 하면 이게 3년에 5년에 만약에 아기를 잘 맡길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한테 부탁을 해도 되고. 그래서 사장님이 알아서 해결해보시고 그 다음에 얘한테 시간을 내서 3년 5년 되면 사장님이 지금처럼 10시간씩 직장을 해가지고 별로 남는 게 없고 앞으로 5년에 10년에 해도 사장님이 별 비전이 없는데 이 사업은 5년에 이런 비전이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사장님 이런 것 때문에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줄 테니까 나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때요? 멋진 세상 살아봅시다. 이렇게. 그럼 이분이 어때요?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만 믿고 갈 테니까 한번 나는 도와주세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 자신감이 땡겨. 근데 그냥 마음 확 잡고 이렇게. 아셨죠? 네. 그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스폰서 때 이제 진행했습니다. 아셨죠? 네. 보상 이제 푸는 것은 다 배운 거고 이거 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자신감이 땡기는가 그걸 설명드렸어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복수까지 확실하게 하셨죠? 네. 열정적으로 저희에게 이야기해주신 김건우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